반갑습니다. 톡톡 교육연구소 교육학 박사 김동일입니다. 오늘은 상속 관련하여 한 가지 중요한 사항인 유언 상속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런데 상속 말씀드리기 전에 우선 필요한 것은 본인이 살아서 쓸 수 있고 활용할 수 있는 금전과 부동산 등에 대해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즉, 타인에게 미리 넘기지 않고 쓰는 것이 1차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오래 살다 보니 질환에 따른 의료비나 배우자를 포함한 생활비 등을 고려하여 본인이 생전에 써야 하고 쓸 수 있는 금전이나 부동산 등은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것입니다. 본인 노후는 본인이 책임지는 시대입니다. 사회적 구조가 각자 개인이 책임져야만 하는 구조라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금전 확보 사항 등이 굉장히 유동적이어서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경우를 많이 보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살다 떠나도 남은 재산이 있는 경우가 많긴 합니다. 특히 재산이 많아 몇 억에서부터 몇십, 몇백억 원까지 여러 가지입니다. 그럴 경우 상속을 할 사람이 정확하게 교통정리를 하지 않고 별세하면 상속을 받은 사람들끼리 많은 싸움의 소지를 남겨놓는 것이 다름없습니다. 그래서 생전에 확실한 합의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집안은 자식들이 착해서 싸움이 없을 것이니 모두들 현명하게 합의할 것이라고 믿으면서 미루어놓고 세상을 뜹니다. 그럴 경우 남아있는 형제간끼리도 명절에도 만나지 않고 원수처럼 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폭력을 행사하거나 법원까지 끌고 가는 사례도 발생합니다. 단순히 몇백이나 몇천만 원 정도의 적은 경우에는 합의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기도 하는데 벌써 억, 10억, 100억 원 등 단위가 커지면 상속받을 사람들끼리 다툼의 소지가 많아집니다. 제 주위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부친이 수십억 원짜리 부동산을 남기고 별세하셨는데 큰아들은 형편이 어려워서 부동산을 팔아 나누자고 했고 아래 두 동생들은 그럴 수 없다고 버티다가 싸움이 벌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집안이 소란스럽고 결국 형제들은 서로 으르렁거리고 갈등 상태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돈을 이길 장사는 별로 없습니다. 각자 살다 보면 생활 여건이나 처지가 천차만별입니다. 지분을 형제끼리 사고팔 수도 있지만 그 금액을 어떤 기준에 의할 것인지 문제는 자꾸 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는 것을 말씀드리면 그 방법으로는 유언 상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유언 상속은 생전에 상속 줄 사람이 정확하게
자신의 재산 처분에 대한 의견을 남겨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있으려면 그 유언장의 내용이 법적 형식에 맞게 정확해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어느 하나라도 형식과 내용이 흠이 있으면 그 효력에 다툼을 일으킬 수 있고 실제로 판결에서는 유언장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상속 줄 사람이 평소에 여기저기 자신의 뜻을 밝혀둔 메모나 노트가 있다고 봅시다. 그 작성 내용을 맞추어 보면 법에서 요구하는 내용이 모두 나온다고 하여도 실제 구속력에 다툼의 소지가 생깁니다. 즉, 한 건의 유언장에서는 한 건의 유언 상속으로서 완벽한 형식과 내용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점을 정확하게 하셔야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해하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유언의 방식을 알아보겠습니다. 유언의 방식으로는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방식으로는 자필 증서가 있습니다. 자필 증서는 스스로 내용을 쓰고 작성 연 월일, 주소, 성명을 본인이 쓰고 날인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위의 내용을 하나라도 빠뜨리면 효력에 문제가 발생됩니다. 판례 등에 따른 전례가 이미 발생되었습니다. 따라서 자필 증서는 본인이 쓸 때 위의 사항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자필이라고 하였습니다. 남이 대신 써주고 날인 정도하는 것이 효력은 없습니다. 글을 모르는 경우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집행 단계에서도 가정법원에 검인 절차를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글을 쓸 수 없는 경우 녹음과 같은 방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녹음입니다.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 원리를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의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해야 합니다. 녹음과 다음에 나오는 증서에 의한 유언은 증인의 역할이 필수입니다. 그런데 증인이 될 수 없는 사람이 녹음의 증인으로 나오는 이는 무효입니다. 녹음을 하였다고 하여도 유언으로 이익을 받는 자, 그 배우자와 직계 혈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외에도 의사 능력이 결여된 사람, 즉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등은 결격 사유자로서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증인은 법적 효력이 있는 증인을 선택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다음으로 증서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이에는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라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는 증인 2인이 참여하는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그 증인이 정확함을 승인한 후에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것은 글을 몰라도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쇠약해서 반혼수 상태이거나 불완전한 의사 상태,
언어 장애 상태 등이라면 인정되지 않습니다. 정확한 의사 표명이 필수입니다. 증인은 역시 2인입니다. 다음은 비밀 증서입니다.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복 날인하고 이를 2인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에 그 봉서면에 제출 연원리를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유언봉서는 그 표면에 기재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증인 또는 법원 서기에게 제출하여 그 봉인상의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상의 4가지 외에 예외적인 방법으로는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이 있습니다. 구수증서는 질병이나 기타 급박한 사유로 인하여 앞에 4개 조의 방식에 의할 수 없는 경우에 유언자가 2인 이상의 증인으로 참여로 그 1인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자가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기명 날인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 증인이나 이해관계인 급박한 사유에 종료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구수증서는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의 방식에 의한 유언이 객관적으로 가능한 경우까지 구수에 의한 유언을 허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예외적인 방법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이상의 유언 상속 방식은 5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언장은 다시 쓸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가장 최근에 이루어진 유언이 우선합니다. 오늘은 무엇보다 금전과 부동산 등을 우선 생전에 쓸 수 있는 것을 본인이 쓰고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100세 시대에 여러 상황에서 현금 확보가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거기에다 생전에 유산으로 물려줄 것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것에 대해서는 재산 배분에 대해 미리 교통정리를 잘 하실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 방식 중 하나로 이번 편에서는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유언 상속에 대하여 살펴봤습니다. 유언 상속을 해야 하겠는데 모르실 경우 법률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유언 상속 외에 필요한 법정 상속을 더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좋은 참조가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